안녕하세요.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나입니다. 댓글에 우리 구독자님 씨니라 2653님이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동남아시아에서 나쁜 짓 하고 도망가는 한국 남자들도 많지만 한국 남자 뒤통수 치고 수천만 원 뜯어간 여자들도 많은데 왜 그렇게 많이 뜯어가면서 경제적으로 빈곤을 벗어난 여자들은 없는 것일까? 모든 여자들이 한국 남성을 대상으로 뜯어가진 않지만 사실 꽤 많은 실제로 사례들이 있죠.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이쪽이 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오스 채널이니까 여기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동남아도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칭 이제 실제적으로 전문가들 있잖아요. 심층 분석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큰 돈을 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경제적인 블랙홀, 또 라오스 대가족 제도와 부의 강제 분배,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벌면은 다 그 사람에게 달라붙는다. 그래서 그 수천만 원도 금방 사라진다. 내 돈이 아니라 부모님의 고질병 치료비, 형제들의 도박비, 청산, 친척들의 오토바이 구입 비용, 심지어 바울 축제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 돈을 혼자 독식하거나 거절하면은 가족과 불악 공동체에서 배은망덕한 사람에다 낙인도 찍힌다. 이런 얘기도 있고, 라오스의 거시경제 붕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킨문화, 폭락, 이런 얘기도 있고, 금융, 문해력의 부재와 인프라 낙후,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 사람 돈을, 외국인 돈을 어떻게, 안 해도, 갈취를 안 하고, 어떻게 사기를 안 해도, 모든 라오스 사람들이, 현재 겪는 이야기고, 진짜 핵심, 우리 구독자님이 물어본 것처럼, 아니, 왜 그렇게 외국인, 특히 우리 한국 사람한테 돈을 수천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 수천만 원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거의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요. 핵심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는 거금이 손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돈의 가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착시 효과 때문에, 만약에 땀 흘려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1억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라오스에서 한 달에 월급이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란 말이에요. 보통 16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인데, 정말로 땀을 흘려서 한 푼 두 푼 수천만 원을 모은 라오스 여성하고 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뒤통수를 쳐서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손에 쥔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땀 흘려가지고 한 푼 두 푼 수천만 원 모으려면 평생을 모아야 돼. 평생을 정말로요. 안 쓰고 평생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알겠죠. 근데 라오스 서민 중에 수천만 원을 모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거예요. 왜냐면 한 달에 17만 원 모으면은 들어가는 돈은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적자가 3만 원인데, 그런 식으로 힘든데 어떻게 수천만 원을 모으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짜 돈의 저주. 쉽게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잖아요. 맞잖아요. 본인의 노동 가치로 환산이 안 되는 돈이야, 저 돈이. 본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라오스 서민이 저 돈을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환산이 안 되는 거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고 얼마나 아껴 써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 감각에 그냥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죠. 즉, 번 돈이 아니라 당첨된 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라오스 여성에게 그 돈이 미래를 준비할 종잣돈이 아니라 로또나 카지노에서 딴 일회성 당첨금 있죠?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인간은
로또에 당첨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뭐 과소비 주변 뭐 베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라오스 여성들 역시도 이 돈으로 내 인생을 구조를 바꿔야겠다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내 인생에도 한탕에 터졌으니 일단 즐기고 보자라는 이 보상 심리가 발동을 해버리니까 돈을 그냥 물 쓰듯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해서 월 20만 원은 월 20만 원 번다고 있잖아요. 16만 원, 20만 원. 이것을 벌던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돈은 상상력을 초월하는 돈이죠. 돈의 끝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수천만 원이니까 이거 써도 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스마트폰, 오토바이, 유흥, 뭐 주변 사람들에게 또 때로 뭐 허세 부르기도 하고 돈을 막 쏟아 부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날 통장 잔고가 바닥이 드러나면 그때에 벌써 돈이 다 어디 갔지? 하면 오히려 당황하게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수천만 원을 쥐어줘도 빈곤을 못 벗어나는 진짜 이유는 그 돈을 감당하고 굴릴 만한 돈에 대한 개념이 애초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다뤄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손에 쥐어진 이 거금이 독이 든 성배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다시 제자리로 다시 빈곤으로 돌려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지요. 이거 특히 라오스도 그러지만은 다들 알다시피 파타야 있죠. 파타야에서도 유독 심하죠. 왜냐면 파타야에 이산 지역의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외국 이제 파랑 특히 외국 사람도 물론 한국 사람도 만나요. 한국 사람도 만나고 서양 사람도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살기도 하고 때로는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혼하는 사람보다는 같이 이제 삶을 살죠. 뭐 2년, 뭐 3년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죠. 근데 그동안에 이제 받은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돈을 받은 돈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여자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사기를 친 여자도 있을 거고 그런 큰 돈을 가져도 자기가 벌어본지 않은 큰 돈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 물밀듯이 계속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하고 나중에 헤어졌어. 뭐 이별로 헤어지던 사기를 쳐서 헤어지던 결국은 남자가 떠났어요.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파타야로 가. 근데 그동안에 여자는 또 나이도 먹을 거 아니에요. 여자가 25살의 남자를 만나서 28살이 됐어요. 그러면 25살보다 28살 때 이제 파타야에서 일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런데도 그 나름대로 나이에 맞게끔 또 거기서 또 일자리를 또 찾아요. 거기서 또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 또 돈을 벌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 돈으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그거죠. 모든 여성이 그렇다고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또 돈 헤프게 또 써요. 다시 말해 라오스도 요즘에 이 비엔티안에서 중국 남자들 만나서 이제 사귀는 여성들 있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물론 중국 남자에 대해서 한탕 이렇게 안 좋게 사기치기도 하는 여성도 있고 또는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헤어지기 전에 중국 남자가 이 라오스 여성에게 돈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안 좋게 헤어지고 중국 남자는 돌아가고 근데 여성은 다시 예전 생활로 또 돌아가고 그 빈곤한 생활로 이런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이 사례가 되게 많아요. 다시 말하지만은 라오스 모든 여성이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닌데 일부 여성들이 이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게 되게 크게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착한 여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라오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오스 여성을 만나야 한다. 라오스 여성이 착하다. 그래도 라오스 여성이 순수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쨌든 이 정도 됐으면은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착한 라오스 여성도 있지만 나쁜 라오스 여성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라오스 여성을 만났을 때 좀 교제를 통해가지고 그 여성의 또 주위 사람까지 좀 알아보고 해가지고 이 여성의 됨됨이, 이 여성의 이 성격, 마음씨 등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한다. 그냥 무턱대고 예쁘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바로 사귀고 그러면은 혹시나 나쁜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여자가 바로 저쪽 옆에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보고 나쁜 여자랑 사귀게 되면은 그 얼마나 억울해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그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됐을 것 같고 또 좋은 날 되시고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